결과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 또는 소송, 그다음에 당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 그다음에 이제 입법청원 같은 이런 합법적인 방식의 투쟁이 많이 요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천력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이르러서도 각종 악법들의 독소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민변은 이들 악법의 반민주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제도개혁 활동을 펼쳤다. 이 무렵 민변의 활동 영역은 국제 무대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한일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의 인권 현안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와 심포지움에 집중했다. 민변으로서는 국내에서의 인권 활동에 도움을 받고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한일 법률과 교류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민변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민간단체로 인식됐고 회원들도 국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민변의 국제연대 활동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 즉, 이 보편적 인권 기준이다라고 하는 국제인권 기준을 한국 사회에 도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활동을 오로지 이 국내의 장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장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가 단체로서 국제인권 규약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민변. 92년 처음으로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민변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활용 문제를 연구한다. 한편 안기부 간첩 조작 사건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도 늦추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번 사건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2.12 사건에 대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기소유예로 면죄부를 준 데 이어 98년 7월 검찰은 5.18 내란주의 고소 사건에서도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민변은 즉시 고소인들을 대신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변호사들은 열정이라기보다 마치 벼랑 끝에 서가지고. 민변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처분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한 끝에 이돈명 변호사와 구영구 회장을 앞세우고 국회로 나가 5.18 내란 주범의 처벌과 5.18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변호사들이 시국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6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마침내 5.18 특별법은 제정됐고 신군부 세력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민변의 주도적 참여로 귀결된 국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당시 5.18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건 우리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변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하자면 농성부터 시작해서 가두 시위까지 이르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하자면 저항의 표시를 해왔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입법의 문제라든지 특별법 관련한 공소시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활동도 하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내기도 하고 그걸 홍보하기도 하고 또 정부와 입법부에 촉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노동법 개혁 반대운동은 이 시기 민변의 두드러진 활동의 하나로 기록된다.
199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법 개혁에 맞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있었다. 이에 민변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노동자들의 대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또한 각종 자료집을 발행하고 농성을 벌이며 날치기 통과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우리가 연말 연시를 민변 바닥에서 같이들 농성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거는 그 김영삼 정부에서 과거 회기적인 그러한 입법을 시도했고 그걸 또 아주 그 날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크게 경악을 했었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민변이 활동할 여지가 많은 사회는 그 불행한 사회죠. 우리가 그냥 일거리를 찾고 나서서 참 뒤져도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사회가 다 정화가 되고 권력이 바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의 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대에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항의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그 근본 이유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암울한 시대에 진보적 변호사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민변. 창립 10년을 넘어서면서 민변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요구된 까닭이다. 이에 민변은 공익소송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출판홍보위원회 등 총 14개의 분야별 위원회를 조직해 사회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해갔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공익소송은 진보적 변호사 단체로서 민변의 역점 사업이 됐다. 99년 구성된 공익소송위원회는 다양한 공익소송을 맡아 성과를 거두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김포공항 소음공해 소송 등은 민변이 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 공익소송은 법률가 전문단체로서 민변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공익소송하면 아무도 안 다뤄봤거나 다뤄본 적이 드문 문제들, 법률적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회의 거쳐서 그동안 해왔던 민변에 축적됐던 노하우를 접목해서 결합이 될 때마다 공익소송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민변은 현재까지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권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가고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사회 문제.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 민변도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진 법률가 단체,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보적 법률 전문 단체로 민변은 거듭나고 있다. 민변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그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연구하고 또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법률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활동, 연구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변은 사회적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2003년엔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2003년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대내외 활동도 활발한 한 해였다. 99년 완성한 사법개혁 의견서를 토대로 2003년 사법개혁 TFT를 구성하고 민변 내 사법위원회를 만들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악법 개폐에 앞장서온 민변은 비로소 제도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2002년 6월 효순이, 미선이 두 여종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대대적인 촛불 집회로 표출됐고 민변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는 한편 수호파 개정 없는 개선 사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수호파 개정을 촉구했다. 이듬해 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청에 대해 국군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결정한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이라크 침략 전쟁의 불법성과 파병의 위헌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한편 가두 시위 등을 통해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해 1월엔 제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사건을 맡아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 성명서 등을 발표했고 결국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핵심 부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민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조서가 조작됐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합동 재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해 나갔다. 그리고 억울하게 유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당시 수사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과거 청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고문, 의문사, 정치적 박해, 인권이 무참하게 훼손당하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 그 연장선에서 민변은 함주명,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민변이 없었다면은 제가 참 간첩의 누명을 벗고 참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민변이 있었기에 참 민변 변호사님들 때문에 제가 무죄를 받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 조작 간첩들, 더 나아가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안겨주는. 2004년 민변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공동 대리인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새만금 간척 사업의 허구와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당함을 입증해 주었다. 같은 해 부안 핵폐기장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자 민변은 주민들의 자체 투표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부안 주민투표관리 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변은 2004년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법조인 1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철야농성, 의견서와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대표적인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폐지해야 되는 악법으로 그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민변 변호사들이 가장 열심히 그 폐지를 위한 노력을 했고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국회까지 상정이 되고 했던 2003년, 2004년도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모든 어떤 법률 폐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민변이 제일 선두에 서서 뭐 내용적인 문제이든 아니면은 그때그때 터지는 사안에 대해서든 입장을 발표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해 그동안 호주제 위헌제청 등을 벌여온 민변의 호주제 폐지 활동이 결실을 맺는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할 때 그때 그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말 많은 그 여성단체 여러분들하고 발로 뛰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때 참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런 걸 느꼈고요. 민변은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변론 활동과 함께 이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민변을 통해 처음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2006-2007년엔 FTA 저지를 위한 농성, 정보 공개 청구 등 FTA 반대 활동에 주력했다. 한미 FTA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FTA 민변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FTA가 대한민국에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의무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2007년 말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로 인해 9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강제 추방 등 폭압적 외국인 노동자 이주 정책이 나온 참혹한 결과 9명 외국인 나오면 저거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민변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고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민변은 또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입법 제안서를 내놓는 등 삼성 문제와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법 앞에 불평등으로 대변되어 온 삼성 문제. 민변은 삼성의 비리가 당국의 법 적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평등한 법 적용을 주장했다. 우리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꼬박꼬박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호텔 무상이용권을 드리겠다느니 노심초사 열심히 일한 당신 거기서 푹 쉬시오. 고맙습니다. 삼성 이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민변은 또 한 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 이 광우병 위생 검역의 문제는 국민 건강,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민변은 광우병 검역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 권력을 감시하는 법률 전문가 조직으로서 또 한 번 그 역할을 발휘한 것이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에 치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법률가 단체인 만큼 입법 감시나 사법 감시 이런 데 활동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겠고요. 그리고 또 민변 변호사 단체로서 어떤 공익소송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좀 더 힘을 기울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창립 당시 51명으로 출발한 민변은 1998년 회원 수가 240여 명, 2000년엔 331명으로 늘어났고 지역 조직까지 갖춘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다. 변호사 1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현재 민변 회원은 570여 명에 이른다. 전문성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중심으로 성장한 민변. 하지만 아직 민변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위원회 활동의 강화, 각 분야의 전문가 배출, 그리고 시국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그 이상의 대안 제시. 이러한 고민들은 창립 20주년을 맞는 2008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민변은 상근 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상근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인권 변호사 단체에서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상근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민변의 업무를 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뭐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거나 각 지금 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디네이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전문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의 젊은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또 진보적이고 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런 변호사들을 많이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변호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활동 방식과 새로운 주제들을 찾아가지고 좀 민변이 재도약할 수 있는 데 좀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다짐을 가지고 있어요. 민변은 정체성 강화라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약자와 함께하는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변은 매달 원례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천하는 지성인. 그것은 창립 이래 민변 회원들의 변함없는 목표다. 최근엔 지역 조직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민변의 지부는 7개. 그중 하나인 대전 충청지부에서는 법률을 잘 모르는 서민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상담과 대서를 해주고 있다. 또 노동조합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 변호사 제도도 운영한다. 민변 지부의 활동은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지부의 활동은 본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서 다시 그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회원들과 토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명서라든지 그런 그 발표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또 다시 그 대전 충청 지부 이름으로 또 발표도 하고 그 비록 이제 뭐 규모라든지 그